안녕하십니까. 정형외과 전문의 매듭병원 임경석 원장입니다. 매듭병원 김경환 원장입니다. 아이들 진료 볼 때 2살, 3살, 4살쯤 되는 아이들이 갑자기 팔 못 쓴다고 오는 경우 많지 않으세요? 맞습니다. 네. 대부분 공교롭게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갑자기 못 쓴다고 선생님들이 놀래갖고 데려오는 경우가 그럼요. 많고, 엄마들은 중간에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 받고 부랴부랴 성이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병원으로 달려오시는 경우가 많은데, 이게 참 오해 사기 좋은 좋죠. 경우거든요. 예.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요골도 아탈구라고 해서 아이들 네. 팔 빠지는 거. 팔꿈치가 빠졌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오는 건데, 혹시 어린이집에서 뭔가 애한테 잘못해서 이 팔을 뭐 다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네. 팔이 당겨지면서 그 요골두라는 둥그런 뼈가 이렇게 쑥 나오는 거기 맞습니다. 때문에 네. 저는 경험상 요골두 아탈구가 여름철보다는 가을 겨울철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옷이 두꺼운데 네. 그 옷에다 딱 넣어가지고 그 작은 팔을 이렇게 쭉 입혀주려고 하다가 네. 당겨지면서 이렇게 쏙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. 좀 겨울철에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. 뼈를 맞추는 특단의 뭐 방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? 두 가지 방법을 좀 쓰는데요. 팔을 이렇게 펴가지고 네. 과하게 밖으로 돌려서 맞춰지는 방법이 있고, 네. 팔을 이렇게 구부려서 네. 내 안쪽으로 비틀어서 네. 꾹 누르면은 네. 툭 하고 들어가거든요. 맞습니다. 심지어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요. 네. 저는 사실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펴서 밖으로 돌리는 아. 방법을 좀 선호합니다. 펴는 파시군요. 저는 구부리는 파입니다. 아, 네. 팔꿈치가 탈골됐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니 이게 탈골이 그냥 쉽게 생기는 게 아닌데 큰 충격이 가지 않았을까? 탈구라고 하는 그 어감 자체가 주는 강렬함이 있죠. 강렬함이 때문에 오해를 할 만도 해요.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은 뼈도 작고 네. 인대도 느슨하기 때문에 네. 성인에 비해서 이게 유격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? 네. 그래서 조그만한 힘에도 쏙 빠지는 게 요것도 네. 아탈구고요. 네. 애들이 조금 커서 한 8살, 9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잘 생기지 않는 네. 이유거든요. 네. 탈구라는 뜻 자체가 주는 게 이제 관절이 빠졌다는 뜻이지 않습니까? 예. 팔꿈치에는 3개의 뼈가 있는데 상완골이라고 윗팔뼈가 있고 아랫팔에는 뼈가 2개 있다. 상완골과 척골이라고 하는 아랫뼈가 이루는 관절은 이게 구부렸다 폈다는 관절인데, 이거는 굉장한 큰 외력에 의해서 빠지는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탈구고, 팔꿈치 관절이 또 이 회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상완골과 요골이라고 하는 뼈가 이제 이루는 관절인데, 이 요골 두가 살짝 빠졌다가 들어가는 게 네. 아이들한테 생기는 탈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부모님들이 쉽게 이해하시긴 하더라고요. 근데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. 골절이 돼도 아이들이 팔을 못 못 움직이고, 염증이 생겨도 팔을 못 움직이고, 아탈구가 돼도 팔을 못 움직이고, 팔을 못 움직이는 게 똑같으니까 무조건 요걸 또 아탈구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고.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게 네. 가장 첫 번째 그렇죠. 스텝인 것 같아요. 자기 키 높이에서 떨어졌거나 넘어졌다 그러면 골절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렇죠. 요것도 아탈구 같은 경우는 꽃받침을 전 해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. 팔꿈치를 못 움직이는 거라서 팔을 못 드는 거는 어깨라든지 다른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는 꽃받침을 좀 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. 요걸 또 아탈구는 인대가 느슨해서 이제 쉽게 빠지는 거라 심각한 외상이 없기 때문에 부기가 안 생깁니다. 근데 골절이, 팔꿈치 주변에 골절이 생기면 부기가 쉽게 동반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외래 애들 오면 무조건 양쪽 팔을 펴봐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. 그래서 아주 미세한 차이라도 부기가 생기면은 차이가 생기는데, 그럴 경우는 요골두 아탈구보다는 골절이라든지 인대 손상 이런 걸 더 의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김 원장님은 뭐 기부스 같은 걸 해서 보내는 편인가요? 저도 요것도 아탈구는 기부스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좀 안타까웠던 경우들이 많은데 다른 병원에서 잘 맞췄는데 다음날 애가 또 못 움직인다고 오는 경우에 있어서 보면 주의사항이 전달이 안 된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. 팔꿈치가 빠지는 실수하는 거를 집에서 또 해버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일반적으로 그 기부스 같은 거를 해놓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불필요하고 오히려 좀 아이한테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기부스로 이제 고정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관절을 휴식을 준다는 의미가 있는데, 기부스 자체가 또 가지고 있는 또 맹점들이 있어요. 피부가 손상될 수도 있고 관절이 좀 딱딱하게 굳을 수도 있고, 하여튼 원칙은 기부스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, 빠진 시점으로부터 정복이 되는 데까지 좀 오래 걸렸다, 그런 경우는
이 정복이 되면서 늘어난 인대에 상처를 조금 주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부스를 하고 단기간 단기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부스를 안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간단히 또 팔꿈치 아탈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다음번에는 이 아탈구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재미있었던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